네, 자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장 분위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장중에 상승 전환을 시도하기는 했습니다만 다시금 힘이 빠지면서 환율에 대한 부담을 받고 지수는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고 오늘도 정신없는 테마와 개별주 장세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세하게 종목으로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실 분들이죠. 류민수 유한타증권부장,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류용민 캐스터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의 이슈가 부각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일부터 8일까지 보고 오시죠.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나이백이 이름 올렸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노화 역전 펩타이드 개발에 성공하고 진입장벽 구축을 위해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펩타이드 기반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는 나이백이 10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9위도 열어보겠습니다. 9위에는 메가터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삼성 SDI를 고객사로 둔 메가터치가 전고체 배터리와 나트륨 이온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고체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테슬라로 공급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돼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9위에는 메가터치가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NC소프트가 이름 올렸습니다. 최근 사전 예약이 1시간 만에 모두 마감돼 추가 서버를 개설할 만큼 NC소프트의 신작 MMORPG 게임 TL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권가에서도 여러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았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신작 TL이 성공할 경우 국내 매출만 750억 원가량이 기대되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성공할 가능성도 전망했습니다. 8위에는 NC소프트가 이름 올렸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10위는 나이백입니다. 이 개별 이슈가 있었죠. 이 펩타이드 기술 개발 성공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최근 제약 바이오주 긍정적인 흐름 속에 이 또한 좀 긍정적인 영향 받으면서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역시나 하나의 키워드로 좀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대주주 요건의 회피 물량에서 자유로운 종목과 섹터들이 시세가 어제부터 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페람과 STO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는 낙폭과대 섹터들 종목들이 컴투스 홀딩스, 네오지 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올랐고요. 오늘은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런 재료들을 좀 가지고 있는 낙폭과대 종목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백도 마찬가지죠. 일단 오늘 나온 뉴스는 노화 역전 펩타이드 개발 성공했다는 뉴스를 오늘 회사 측에서 냈고요. 물론 뉴스 자체는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상당히 좀 내용이 좋습니다. 나이백 회사 자체도 그리고 나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슈가 된다라면은 주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시게 되면 유유제약, 파맵시 같은 종목들이 오늘 이현상을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나 이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들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런 주가 올라가는 어떤 이런 흐름 자체가 어떤 펀더멘탈에 의한 어떤 수급 쏠림보다는 역시나 좀 더 다른 어떤 대주주 요건 회피에 대한 어떤 물량들이 좀 가장 크다라고 본다라면은 일단은 기존에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원래는 상관없겠지만은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의 경우에 역시나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포인트로는 대주주 회피 물량에 대한 부담이 없는 바이오 쪽에서 개별 이슈로 조금 더 급등과 쏠림이 나오는 만큼 단기적인 접근으로만 지켜봐야 된다. 나이백을 대표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9위는 메가터치입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전담 조직 신설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오늘 한농화성,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메가터치까지 전고체 일부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여긴 또 신규 상장주다 보니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신규 상장주인데요. 11월에 이제 상장을 했죠. 공모가 4,800원인데 동사가 이제 보면은 TSE 소켓 만드는 회사죠.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및 반도체 테스트 공정인 핀이나 클립,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은 이제 테스트 쪽에 대한 특화된 회사들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요 매출 비중이 이제 배터리 테스트 쪽이고요. 테스트 쪽이고 거기 한 60%. 그래서 활성화 공정도 이제 배터리의 어떤 충방정용 테스트. 그러니까 그쪽인데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모두 다 이제 범용으로 쓰일 수 있는 부품이고요. 반도체는 웨이퍼 테스트 쪽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캡티브향, TS향 매출이 이쪽은 대부분이고요. 특이한 건 이제 배터리 3사 쪽에 이제 대부분 이제 다 100% 이제 이쪽이나 핀이나 클립을 핀 쪽을 다 담당하고 있다라는 게 장점으로 갖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핀 제품은 평균 수명이 2, 3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모성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터리 스펙 변화에 따라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전고체가 만약에 양산되고 상용화 된다면 동사의 쓰임새가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부각받는 모습인 것 같고요.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삼성 SDI가 가장 우리나라 배터리 셀 쪽에서는 이쪽에 그 전고체 쪽이 가장 앞서가 있고요. 특히나 올해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럿이죠. 이제 시험 생산 라인을 이미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시험 생산하고 시제품 생산하고 그다음 본격적인 대량 양산인데, 아무래도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수율 잡는 게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 자체는 조금은 아직은 좀 넉넉한 기간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의 움직임은 그런 부분이고, 이게 신규 상장 부분이다 보니까 12월 9일 날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한 31만 주 보유해서 해제 물량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부터 권리 공매도가 가능한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참조하시면 대응하시는데, 일단은 상당히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프레시한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 대응하지만 향후 어떤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이슈가 재점화될 때 좀 관심 가져볼 종목은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가터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위의 NC소프트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신작인 TL 공개를 앞두고 있죠. 사실 이 TL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이 리니지 후속작 아니냐 이런 평이 많았었는데, 이제 내년 또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TL 또 어떻게 흥행할지 또 관심인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성우 이사님? 네, 일단 NC소프트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기대감이라고는 단 1도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가 그동안 이제 소위 린저씨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낙에 많은 영업 이익을 뽑아냈고요. 이제는 회사가 좀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동안 시장의 요구가 많았었는데, 과연 이것을 신작 TL을 통해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항상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게임주들 투자의 경우에는 게임주가 나오기 직전에 주식을 사고 나오는 날 혹은 나오는 날 직전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오후 8시에 공개인데 오늘 아침부터 바로 주가가 좀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의 주가는 지금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실망감도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중립적인 주가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NC소프트의 PBR 밸류가 1.5배 수준으로 거의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설사 게임이 기대보다 좀 실망감이 좀 더 높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여기서 더 밀릴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NC소프트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작이 성공을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새로운 M&A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아모레 퍼시픽의 코스알엑스의 어떤 지분 전략을 매수를 하면서 회사의 체질을 바꾸면서 시장에서 좀 다른 평가를 받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김정주 넥슨 회장의 지분을 갖다가 지금 NC소프트가 좀 매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만약에 NC소프트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통해서 NC소프트가 가지지 못한 DNA를 가진 게임사를 인수를 한다라면 시장의 평가는 180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NC소프트 주가 올라가기 위한 방법은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NC소프트 TL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들이 좀 낮추시고요. 만약에 진짜로 이게 성공한다라면은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가봐야지 하는 것이고, 지금은 M&A에 대한 기대감 좀 더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 물론 TL 기대감도 있지만 M&A 통한 새로운 변신 시도 가능성도 한번 기다려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랭킹쇼 종목 탑10 7위와 6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7위 열어보겠습니다. 7위는 메가 ECS가 이름 올렸습니다. 지난 5일 폐렴 관련주로 수젠텍의 순위에 오른 바 있는데요.
비교적 흔한 소아호흡기 질환이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국내외에서 확산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진단 키트나 장비를 보유한 국내 기업들도 속도감 있는 대처에 나서고 있고 정부 역시 진료 지침 등을 발표하면서 폐렴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연일 들썩이고 있는데요. 메가이시스는 인공호흡기나 호흡기 치료제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지난 1월 말에는 누적 기준 호흡기 치료제 700대를 중국에 공급한 이력도 있습니다. 7위는 메가이시스가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6위도 열어보겠습니다. 6위는 덱스터가 이름 올렸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누적 관객 수가 5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영화의 색보정과 음향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덱스터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최근 1년간 해외 수주 매출도 300만 달러를 돌파해 수출의 탑을 수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7위와 6위 살펴봤습니다. 네, 7위는 폐렴 관련 메가이시스입니다.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국내에도 확산된다라고 하면서 테마주들이 들썩이는데 과연 어떤 종목을 가장 대장격으로 보시는지. 근데 오늘 메가이시스가 상승이기는 한데 어제 오늘 좀 음봉이거든요. 지금도 트레이딩이 유효한지도 각각 좀 살펴볼까요? 근데 기술적으로 볼 때는 5일선 위에서의 뭐 상승 음봉은 약간의 조정이 있어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어떤 통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5일선 추세 매매에 대한 입각한 부분을 해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슈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소위 뭐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선배님한테 배운 게 이제 그 테마주를 하더라도 안 좋은 관련으로 좀 하지는 않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최근에는 지금은 일단은 주도주가 없어요. 주도주가 없고 다음 주 제가 볼 때 FOMC 전까지는 아마 이런 어떤 개별주나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주가가 발현되기 때문에 어떤 수익을 추구하는 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계속 뉴스상에서 지금 중국의 폐렴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 그 정도까지 이제 전염병이 막 급속도로 번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소아과 전문의에 대한 소견들을 보면 얘기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곧 닥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슈에 대한 움직임,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의 움직임은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은 일단은 겨울철로 들어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법정 전염병인 거에는 분명하고 그 다음에 항생제로 보통은 거의 다 났는데 이제 특별한 경우 이제 재발현, 이제 재감염이 됐을 경우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또 백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관련주 그래서 항생제 관련주는 뭐 제가 볼 때 국제약품이 가장 지금 주가 실현이 괜찮은 것 같고 메가이시스 같은 경우도 뭐 호흡기 전환에 대한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서 두 가지 종목을 보면서 추세 매매에 대응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가이시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덱스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영화 이 서울의 봄 흥행과 함께 수혜주들 또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 덱스터랑 이 콘텐츠를 중앙 꼽히고 있는데 오늘 다소 주가는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덱스터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우 이사님? 네, 뭐 덱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폭과대 메리트가 부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이 500만을 돌파를 하면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약간의 모멘텀만 있어도 좀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이 덱스터를 포함해서 위지역 스튜디오, MP, 자이언스텍 같은 대표적인 VR, AR 관련 종목들까지 확산이 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것을 제외하고 펀더멘탈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뭐 제가 언급한 종목들 대부분이 펀더멘탈적으로 그렇게 달라진 것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만 이제 VR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내년을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애플의 비전 프로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미 게임 회사들은 애플의 비전 프로 생태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VR 관련 게임 및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의 경우에는 이쪽 VR, AR 관련주들이 상당히 큰 테마든 뭐 무엇이든 간에 상당히 대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은 일단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봄 휴가로 낙폭과대 반등으로 좀 바닥을 잡아가려는 노력은 보이고는 있지만 추세적인 반등은 결국 내년 VR 모멘텀이 더 강해지는지로 살펴보자 덱스터까지 진단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 환율에 대한 부담이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계속해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각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속에 원유주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유를 가공해서 상품을 만드는 석유화학 업계는 웃음을 짓고 있는데요. 그중 대한유화는 내년엔 주력 제품들의 수급이 올해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적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받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이 10거래일째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도 함께 담으면서 현재 4%의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차세대 배터리 개발 조직을 신설하고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삼성 SDI 주가 2달째 좀 박스권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현재 3%까지 상승폭 키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제는 AMD도 새로운 AI 반도체를 공개했습니다. 공룡들이 뛰어들면서 AI 반도체 산업 규모 또한 폭발적으로 커질 텐데요. 반도체 관련주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도 대체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한미 반도체는 하락하며 출발했지만 이를 다 올려 세우면서 1.5%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가 개발한 유전자 치료제가 국가신약개발재단의 2023년도 제3차 국가신약개발사업과제에 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2년간 12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신약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모멘토로 오늘 강한 슈팅 보여주면서 현재 24%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 장의 종목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5위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다날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을 비롯한 원자재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달러와 가치 하락에 대비하려는 투자 수요가 늘으면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면서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다날은 장중 2자릿수 급등을 보였습니다. 5위는 다날이 이름 올렸습니다. 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어제도 순위에 이름 올렸던 종목이죠. 카페24가 4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구글의 26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이 연이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 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구글의 투자를 통해 양사 간의 파트너십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네, 3위는 한미약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대사이상 관련 지방 간염 치료제 2개의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어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종 비만 치료제 출시가 기대된다는 증권가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3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5위는 다날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이달 들어서 다날의 주가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 다날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유인수 부장님?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그다음에 NFT,
뭐 STO 이런 어떤 가상자산, 암호화폐 이런 얘기들이 자주 이제 뉴스의 키워드가 된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그 비트코인의 어떤 지금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갈 것이냐? 그렇다면 이쪽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투심은 계속적으로 자극될 것이고 주가의 업사이드는 더 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두세 개로 좀 압축이 돼요. 비트코인을 저는 좀 강세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반감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9년에 이제 탄생한 이후에 2012년, 16년, 20년 이 4년 주기로 돌아했는데 2024년 정확하게 뭐 월은 알 수 없지만 4, 5월 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반감기가 되면 공급량이 축소가 되고 당연히 공급량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를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ETF 비트코인 현물 상장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SEC에서 계속적으로 제동을 걸었죠. 신탁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승인 요청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거절을 당한 상태였는데, 이후에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를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6월에 신청을 했거든요. 블랙록이 운용 자산 규모가 9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경이 넘는 규모죠. 엄청난 세계 최대 자산의 어떤 운용 규모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예산이 640조 정도 됐거든요. 1년 예산이. 그에 비하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략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1%의 현물을 일단은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1%라도 1경이 넘는 규모기, 1경에서 1%면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승인에 대한 얘기는 아마 1월 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 부분이 단기적인 랠리를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사실 비트코인 랠리에 대한 그 기저에는 깔려 있는 건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비트코인의 강세가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 잘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사실 결제 관련주에서는 갤럭시와 모니터리가 많이 같지 않습니까? 갤럭시와 모니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STO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단날 핀테크라든지 페이 프로토콜이라든지 하는 페이코인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페이코인이 지금 국내 거래소에서 지금 상장이 폐지됐지만 해외 거래소는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위믹스가 상장 폐지 후에 다시 한번 거래된 것으로 봤을 때 페이코인도 역시 재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동사에 좀 묻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ETF 상장과 함께 조금 더 시세를 이어간다면 다나를 중심으로 한 코인 관련주 관심 유효하다라는 분석 들어봤고요. 자, 4위는 어제도 살펴봤던 카페24입니다. 어제 점상한가 기록하고 오늘도 장중 추가 상한가를 찍고 현재는 음봉으로 상승폭을 좀 축소한 상황입니다. 전일에는 비중 조절에 대한 전략을 들어봤는데 김성훈 이사께서는 구글을 업고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네, 좀 이제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페24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커머스 시장에서 물건을 내가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 싶은데 이것을 이제 원스톱으로 이커머스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구글로부터 260억 투자 유치를 이제 받았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구글은 카페24에 투자를 했을까요? 바로 유튜브 쇼핑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과 같이 중국 직구 사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존 G마켓 11번가 이용자 수를 넘어서면서 이커머스 시장의 어떤 판도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어떤 시작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튜브 유저 수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이죠. 유튜브가 올해 6월 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이커머스 유튜브 쇼핑을 이제는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시작하기 때문이겠죠. 결국 이제 10조 원으로 추정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머스 시장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는 약 25조 원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동영상 플랫폼 전 세계 최강자인 유튜브의 본격적인 크리에이티브 커머스 시장 진출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던 파트너로서 구글이 카페24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엠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엠로가 삼성 SDS 지분 투자를 받으면서 거의 한 5배 이상 주가가 날아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삼성 지분 투자를 받으면서 2배 이상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이후부터 어떻게 뚜렷한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수준의 주가를 아직까지도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구글과 삼성은 현재 비교가 되지 않고 있죠. 특히나 이제 국내 유튜브 트래픽의 약 35%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K-팝, K-트렌드, K-컬처의 이후부터는 국내 유튜브를 보시는 해외 유저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내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사업자분들이 이제는 해외 유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거꾸로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새로운 어떤 혁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카페24 홈페이지를 여러분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토어를 통해서 전 세계 20억 시청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구글이 그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물론 이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 좀 주가 눌릴 때마다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카페24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한미약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 역시나 이 비만 치료제와 이 내시 치료제 부각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예, 그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한 가을까지는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중립의 의견이었는데 이제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내년도에 특히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섹터에 대해서 어떤 접근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조금씩은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로슈가 이제 미국 바이오 업체 인수 이런 얘기에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에서 로슈까지 참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다 아시겠지만 돈이 되는 사업으로 좀 보이는 거고 맞는 것 같고요. 수익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동사가 지난 10월에 식약처로부터 국내 임상 3상에 대한 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환자 투여 예정인데 동사의 비만 치료제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각받는 모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 중이었죠. 이것도 역시 같은 기저를 갖고 있죠. 인슐린 어떤 억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제 열대 파이프라인이 그대로 비만 치료제로 임상이라든지 연구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임상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새로운 어떤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외에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있죠. 내시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전히 잘 순항 중이다. 이거는 원래 그 얀센으로부터 권리가 반환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머크에 다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유효성이라든지 기대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을 잘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또 중견기업들의 어떤 제약바이오 움직임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녹십사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괜찮은 포지티브에 대한 관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하나둘씩 여러분들 잘 좀 접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 연초 제약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한미약품뿐만이 아니라 두 분 다 관심주로 공통적으로 항상 종근당을 또 언급해 주신 만큼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이 시각 또 유튜브 채팅방에서 시청자분들의 분위기는 어떤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헤란님과 카푸치노님 LG전자 왜 이러나요? 눈물 하셨는데 4분기 실적 부진 우려된다. 기존 15만 원에서 14만 원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내년에 그래도 실적 반등 기대된다는 분석인데 이렇게까지 뺄 정도인지 오늘 LG전자가 10만 원 이탈하는 흐름 좀 아쉽고요. 계속해서 랜드튜브님께서도 2차 전지가 쓱 하고 올라온다. 원샵 원킬님께서도 2차 전지 조용히 상승 중이다라는데 네, 오늘 뭐 삼성 SDI 전고체로 좋고 무엇보다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5%대 급등 가져가고 있고요. 그 외에 최근에 분리막 전액 관련주들이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SK 아이테크놀로지라든지 첨보도 상승세 이어가면서
기대하면서 견조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외주들에 대한 반등 지켜보자라는 의견 많았으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케빈키님께서 오령대에 들려보니 죄다 화장품을 사고 있더라라고 하셨어요. 그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CJ 관련해서 올리브영 역대급 과징금 우려가 컸는데 막 5,800원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과징금 19억 원에 그쳤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들 뭐 요즘 쉬고 있지만 긍정적인 실적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렇게 쉴 때가 또 매수 기회일지 뭐 VT라든지 관련한 종목들 관심 짚어주신 만큼 네, 오늘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에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핫한 오늘장의 종목 2위와 1위는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류용민 캐스터 살펴주시죠. 네, 이어서 2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위메이드 그룹주가 이름 올렸습니다.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가 상장 폐지 1년 만에 재상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그룹주가 나란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와 1억 달러 규모 블록체인 관련 게임 펀드를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2위는 위메이드 그룹주가 이름 올렸습니다. 네, 마지막 1위도 열어보겠습니다. 1위는 항공주가 랭크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지난 7월 3일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 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항공주들이 오늘 나란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연료비 절감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 일정까지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2위는 위메이드 그룹입니다. 김성우 이사님이 11월에 관심주가 위메이드였어요. 네. 그 이후로 주가 정말 잘 갔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시세 좋고 위믹스가 이제 다시금 신뢰를 좀 회복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을 무엇보다 기대하는 뭐 중동, 중국 모멘텀이 크다 보니 위메이드를 필두로 해서 게임주들 그리고 코인 관련주들 흐름이 좋은데 단기 급등을 하긴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시장은 오늘 좀 음봉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위믹스의 코빗 재상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서 그동안 단기 상승에 대해서 일단 한번 좀 팔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또 흐름 보시게 되면은 저는 오늘 딱 갭상승이 뜨자마자 오늘도 역시나 기존에 우리 재료가 많이 나왔었던 종목들처럼 또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반적으로 또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면서 좋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전히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것은 또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중간 부침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재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죠. 내년 중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쪽 퍼블리싱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이 되어야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판호 발급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내년 1분기에는 나이트크로와 매드엔진 합병, 2분기에는 미르포, 3분기에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 4분기에는 미르 모바일까지 매 분기마다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콘솔 게임이죠. 거기도 이제는 가상 자산을 결제에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었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위믹스를 그동안 고집을 했었던 이런 위메이드의 어떤 전략 자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역시나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임 회사를 통틀어서 가상 자산을 가장 잘 만들어가고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역시나 위메이드이기 때문에 오늘 좀 단기에 올라서 음봉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중간중간 눌릴 때마다 자신 있게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동 시장 확장과 또 내년 신작 기대까지 위메이드 주종심하다 조금씩 모아가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의 1위 항공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5개월 만에 최저치 70달러 밑으로 떨어졌고요. 또 이유가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내년 2월에 결론 내린다. 또 뉴스도 나온 상황입니다. 항공주 지금 대응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예, 참. WPTI가 7월 이후에 한 5개월은 처음인 것 같아요. 70불 아래로 하락한 게.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오펙 플러스에 대한 자발적 감산 얘기는 했지만 과연 이제 잘 지켜질지 이런 거에 대한 회의론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 에너지 업계가 오늘 생산량을 늘렸다는 소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 가장 큰 거죠. 이제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지금 홀로 어떻게 보면 미국만 지금 호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의 어떤 부진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하락한 건데 일단은 WTI 그러니까 원유가 하락한 거는 항공주한테는 좋은 얘기죠. 왜냐면은 연료비 같은 경우 항공사 매출액에서 거의 20-30%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비용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가가 오르면 항공사는 유류 할증료 올리죠. 이걸 고객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고 또 반대로 이제 그렇게 되면 고객 부담은 증가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담이 새롭게 좀 부과되는 부분 이런 거고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이제 FSC 사업자들이 일부 이제 5개월 만에 인하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심이 오늘은 일부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항공권에 대한 어떤 경쟁 심화 이런 부분 때문에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최근에 유가의 어떤 하락세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저점이냐? 저는 그거에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4분기가 성수기이기도 하고 일단은 바닥을 친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경기 부진이라는 이런 이유는 전체적인 여행 수요를 점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중국의 폐렴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동남아나 일본, 미주 이런 쪽으로 좀 여행객들이 다방화됐지만 역시 중국이라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단은 올해 겨울까지는 일단은 지나고 나와 봐야지 항공기에 대한 항공 섹터에 대한 접근에 대한 부분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 맞겠지만 저는 중립의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반등할 때 좀 비중 조절을 해야 하나요? 이게 비중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항공 섹터에 전부 다 가지고 있다. 저는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항공 섹터에 일정 부분만 하고 있다. 10%, 20%. 그럼 굳이 뭐 지금 비중 조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꾸준히 가지고 가시다 보면 내년 봄, 여름 이럴 때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비중이 크신 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또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일정 부분 포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 성수기 속 물론 있지만 경기 침체 속 항공 수요 확인 필요하다. 항공주 중립 의견 주셨습니다. 5위 단알부터 1위 항공주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민수 부장, 김성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